군산에 백석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군산시 옥산면 일대 평야에 물을 대던 저수지였는데요. 10여 년 전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멈춘 뒤 현재는 습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니 군산 시민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백석제에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병원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백석제라는 습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군산에 전북대병원이 건립된다는 소식을 누구보다 반기는 사람은 군산 시민들. 대학병원 가려면 전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바로 요 앞에 있으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큰 병원으로 가잖아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응급한 상황일 때는 바로 가까운 병원이 있다면 바로 거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군산 지역민들의 그런 기대와 호응에 의해서 시작된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가와 또 도와 군산시 전체의 뜻이 모아져 있는 사업이고.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의 기대와 달리 끊이지 않는 논란들. 군산시는 지금 전북대병원 건립을 앞두고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갈림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군산 시내에서도 차량으로 약 20분은 달려야 도착하는 옥산면 당북리. 이곳 한켠에 백석제라는 습지가 있습니다. 과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축조되었던 인공습지 백석제. 지난 2008년 용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자연습지화된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예정지.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이 계획된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500여억 원이 소요되는 군산시의 수건 사업입니다. 병원 규모에 맞는 3만 평 규모의 단일 부지고 또 농어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부지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순조로울 것 같았던 병원 건립. 하지만 여러 시민단체의 반대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실천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북한 습지 생태계를 단집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지방환경청도 시민사회와 함께 백석제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백석제는 멸종위종을 포함해서 10여 종의 중요종을 서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한테 공동의 재산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백석제가 생태학적 의미가 상당한 습지라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 이곳에는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는 걸까? 네, 지금 이게 있는 게 멸종위기 2급이에요. 멸종위기 2급의 물고사리 서식지거든요. 지금 현재 한 백석제 주변에 최소 2,000여 평 이상 지금 물고사리들이 지금 있습니다. 대표적인 남방계 식물인 물고사리를 비롯해 한국 희귀식물 목록 중 자료 부족종에 속하는 인구화말 또한 관측 가능한 백석제. 그래서 서식지가 굉장히 사실은 그리고 백석제가 생태학적으로 더욱 주목받는 이유, 바로 강원도나 이북 지역 등 주로 추운 지방에서 볼 수 있었던 동미나리, 양뿔사초, 각시수련이 남쪽에 위치한 군산 백석제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백석제 중간 지점에 넓게 퍼져 있는 왕버들 군락지. 백석제 보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왕버들 군락지를 특히 주목합니다. 나무 울컹거리잖아요. 이런 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물렁물렁하죠.
일반적으로 북방계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수위 7cm에서 10cm를 유지하는 곳이 바로 군산 백석제라는 것. 습지는 어디 곳이든 있지만 이렇게 어떤 차곡차곡 습지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갔던 곳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물 온도가 낮다 보니까 북방계 식물이 여기서 피신해 있고요. 양풍산초 군락이 여기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크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군락지예요. 그리고 남방계 식물이 보시면 바로 옆에 같이 존재하죠. 한 공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치 않아요. 특히 동미나르의 경우 백석제 전반에 걸쳐 고루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북방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식물보다 좀 차가워도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군락이 왕버들 군락지 안에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일반 습지보다 4도가량 낮은 수온, 그리고 백석제 3분의 1가량 퍼져 있는 왕버들 군락지가 북방계 식물이 자라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이런 백석제의 생태적 가치는 관련 학자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연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는 농사를 안 지니까. 백석제는 지금 특이한 형태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멸종위기 종이라든지 아니면 습지 의존적인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의선 가치가 있고 또 하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면 거기 생산성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측면, 생산성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특정한 종이 산다는 측면,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습지 중에 한 곳입니다. 1등급으로 평가를 한 거고, 예, 그 지역 자체의 그 습지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 지역 자체는. 그 규모도 뭐 이렇게 작은 건 아니고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사실 순천만은 지난 1997년 골재 채취 허가가 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대운동이 계속됐고 결국 순천시는 순천만을 생태습지 공원화하기로 결정합니다. 순천만에 갈대, 갯벌, 그 다음에 그 갯벌 사이에 있는 짱뚱어나 개, 그리고 그 애수자수로,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의 흑두루미가 지금 한 1200마리 정도 와 있습니다. 이 흑두루미는 전 세계적으로 만여 마리밖에 안 되는 희귀책새입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버려진 땅이었던 순천만. 이제는 많은 관광객들을 이끄는 전국적인 명소일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생태학습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갈대가 아주 그냥 자연 생태 보존이 잘 돼 있고요. 아주 사람들이 아주 그냥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책에서 막 환경 보존해야 된다고 많이 그랬었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좋았어요. 지금의 순천만이 되기까지는 순천시와 지역의 시민단체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천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순천만 습지의 중요성 인식하고 먼저 이 순천만 습지를 갖다가 습지 보호구역으로 시가 지정해서 남사르 습지까지 지정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뭐 시민단체나 시가 만약에 그대로 관심 안 가지고 이 순천만을 했다면 지금의 순천만의 모습을 갖다가 잃었을지도 모릅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아마 순천 시민과 순천시청에 힘이 합해져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석제가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지로 선정되기 전 군산시 또한 백석제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군산시는 백석제의 보전 가치를 인지하고 주변을 구불길이라는 명칭을 붙여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계속되는 반대에도 군산시는 병원 건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백석제에 원형 보존하면서도 병원 건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병원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병원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그런 원형 보존지를 앞으로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서도 병원을 건립하면서 그렇게 보존지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면 지금 상태로 방치해서 전부 훼손돼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존 가치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석제 원형 보존과 병원 건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 하지만 생태 전문가의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생태계라고 하는 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생물 또 다른 생물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영향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뭐 멸종위기종 한 종이 있다 해서 그것만 보호를 하고 또 다른 뭐 행위를 한다 이렇게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것이 미칠 전체적인 영향을 판단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크게 방해할 겁니다. 크게 방해하고 외형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용적으로는 아마도 크게 방해를 할 겁니다. 환경단체들이 백석제의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비단 생태계 보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백석제 옆에 위치한 한림마을. 조선 중기의 학자인 김집 선생께서 말씀하신 구세청풍 백세사라는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한림학사를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이 마을의 유서 깊은 역사를 보여주는 여미서원에 대한 기록 중에는 백석제의 역사가 꽤 오래됐을 수도 있다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군산시는 백석제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하지만 지난 1896년 제작된 전라북도 각군읍 지도에 백석제가 표기되어 있고 지금 위치는 요건 말씀합니다. 시대를 더 거슬러 가면 고려시대의 료화제가 백석제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백석제의 과거 이름은 료화제가 맞는 걸까? 설립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러나 버려진 저수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기록들은 고려 말에서 조선 건국 사이에 아주 꼿꼿하게 절개를 지킨 우리나라의 어떤 선비 정신의 상징이시고 유학의 어떤 정통성에 큰 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야한 길재 선생님 계세요. 그분의 문집에 백석제 전신 유화제에 근거를 두고 사셨던 고용현 선생님의 일대기가 실려 있거든요.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은 야은 속집이라는 옛 문헌을 보면 료화제라는 저수지가 이곳 한림마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거에서 사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료화제 이후에 한림동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고순겸이라고 하는 분이 고용현 선생님의 9대 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고시 일문이 한림동 백석제가 가까운 한림동 일원에 사신 게 한 300년이 넘은 거예요. 고용현 선생 그 이전에. 그러면 하나의 어떤 큰 재지적 기반, 정치적 기반을 가진 군산의 중요한 호족 세력이 그 지역에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농지를 소유해야 하는 그런 경제적 기반이 필요한 거죠. 제주고시 일문의 어떤 장원의 어떤 수원 공급원으로서 백석제가 요화제가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죠. 대한 기록인데 여기에서 보면 여미서원의 역사가 기록된 여미서원지에 따르면 백석제와 료화제는 동일한 저수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한림동이라고. 결국 이제 그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젖줄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요화제가. 그 요화지가 백석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숱한 논란 속 최근 전북대병원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부실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측가기를 규탄하고 나섭니다. 습지는 4가지 정도로 평가를 하는데 그중에 1급이면 좋은 습지구나라고만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보안서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앞에서 이미 여기는 절대 보전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개발 계획을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보안서가 앞서 제출했던 본안과 큰 차이가 없고 식생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너무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래서 좀 수치화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설문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점수화한다든지 하는 객관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화요일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백석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반려합니다. 보완서에 꼭 들어갔어야 할 내용들이 누락되었다는 것이 반려 이유. 하지만 이번 결과에 대한 군산시의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만 계속 추진하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병원 건립이 빠르다. 지금 와서 부지를 변경했을 때는 다시 이 병원 건립이 딜레이가 되고 잘못하면 표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망정 지금 하던 대로 추진을 해야만이 빨리 병원 건립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백석제의 전북대병원 건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군산시. 이와는 달리 또 다른 당사자인 전북대병원의 입장은 신중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계속 그대로 진행되면 가장 물론 좋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명확한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법적인 그런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군산시와의 협의하에 다른 부지를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백석제에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군산시와 보전 가치가 있는 생태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는 사람들 간의 의견 충돌.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개의 갈림길.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 측에서는 이번 결정을 수용해 대안부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군산시는 백석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백석제가 아니더라도 병원이 들어설 만한 땅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애초 전북대병원 건립을 추진할 때 부지 규모를 약 5만 제곱미터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적합한 후보지가 백석제를 포함한 총 5곳이었는데요. 백석제를 제외한 나머지 4곳도 병원 건립 부지로서 경쟁력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규모를 10만 제곱미터, 즉 기존보다 2배로 늘리면서 새로운 후보지 9곳이 생깁니다. 이 9곳은 기존의 5곳에서 백석제만 제외하고 모두 새로운 장소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들 후보지 중 백석제를 제외한 8곳은 기존의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5곳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백석제는 그대로 2차 후보지로 선정했으면서 나머지 부지들은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시켰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 환경단체나 여러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백석제가 생태학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이던데요. 예, 백석제는 멸종위기 2급이면서 북반기의 식물인 동미나리와 각시수련 그리고 남반기의 식물인 물고사리가 공존하는 매우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미나리보다 더 북쪽 식물이면서 정보 부족으로 조사 자체가 힘들었던 양뿔 사초까지 발견됐는데요. 백석제에 관련해 논문을 쓴 여러 학자들뿐만 아니라 국립생태원에서도 백석제의 생태학적 가치가 높다는 걸 인정했고 보전해야 한다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죠. 우리 지역 고창의 운곡 습지만 해도 백석제보다 역사는 훨씬 짧지만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순천만의 경우 생태를 잘 보존한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든 결과 1,000억 대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내용도 봤는데 그만큼 백석제 같은 습지가 보존 가치가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백석제가 역사적 가치도 있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예, 고려말 충신인 야은 길재 선생의 글과 행실을 기록한 책 야은 속집에 따르면 묘화제라는 저수지가 현재 백석제 옆 한림돔이라는 마을 근처에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묘화제가 백석제의 전신이라는 게 백석제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또 백석제 옆 한림동이라는 마을 자체가 고려시대부터 많은 한림학사를 배출한 유서 깊은 마을인데다가 이 마을에 소재한 서원, 즉 여미서원의 역사를 기록한 여미서원지에 따르면 백석제를 일명 묘화제라고 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백석제가 사라지고 나면 이런 연구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북대병원 측에서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해법은 군산시에 남겨져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는 백석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 측에서도 신중히 검토한 후에 다른 후보지로에 건립 가능성을 열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여전히 백석제에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을 건립하려는 군산시의 의지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러 시민단체와 학자들에 의해서 생태적, 역사적 가치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군산시도 백석제에 병원 건립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부지 선정을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